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야를 확 넓혀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 거대한 움직임이 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그 소식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단순한 우주 기업을 넘어서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그 인공지능 기업 xAI와 합병한다는 소식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 거대한 뉴스였죠. 그러니까요. 우주 발사체 기업하고 최첨단 AI 기업의 결합이라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뭐랄까 조용히 웃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로 인해 재편될 미국 기술 산업의 지형도를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가장 큰 뉴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26년 2월 3일에 발표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우주항공 기술하고 머신러닝이 만났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로켓을 좀 더 똑똑하게 쏘아 올린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걸 단순한 기술 통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 통합이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거의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머스크의 최종 비전이 결국 화성 식민지 건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목표 모두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율 AI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확신에서 나온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인프라의 재정이라는 말이 참 흥미롭네요. 보통 인프라 하면 뭐 도로, 항만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혹시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랑 우주에 떠 있는 위성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네트워크 뭐 이런 개념일까요?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엣지 AI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용어가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해서 지상에 있는 아주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AI의 두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만든 작고 빠른 AI 에이전트들을 일종의 신경망 말단 같은 거죠. 이걸 스타링크 위성에 탑재된 궤도 AI 노드에서 직접 실행시키는 구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의 거대한 두뇌는 지구에 남겨두고 수만 개의 아주 똑똑한 눈과 손발을 우주 공간에 쫙 펼쳐놓는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만 해도 규모가 엄청나죠.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이미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합병된 데이터셋으로 다시 훈련시킨 xAI의 모델 코덱스 X가 있거든요. 네. 이게 팔콘 9 로켓 엔진의 고장을 예측하고 유지보수 일정을 짜는 정확도를 무려 12%나 향상시켰습니다. 12%요? 네. 그리고 극궤도를 도는 위성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지연 시간도 15%나 단축시켰고요. 와, 12%, 1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수십억 달러짜리 로켓과 위성이 오가는 우주 산업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수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혁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디지털 트윈이요? 네. 모든 로켓 비행을 아주 정밀한 가상 시뮬레이터로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그거 약간 로켓을 위한 초현실적인 비디오 게임 같은 건가요? 수십억 달러짜리 실제 로켓을 부수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뭐 부품도 바꿔보고 마음껏 테스트해볼 수 있는? 와우.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가상 로켓에다가 과거의 모든 실제 비행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를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켓 방향을 잡아주는 그리드핀 각도를 0.5도만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설계 변경이 실제 비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바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테스트 하나에 몇 달씩 걸렸는데 지금은 며칠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개발 속도 자체가 그냥 차원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판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은 단순한 M&A가 아니라 우지와 지상의 인프라를 AI로 싹 통합해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사이클을 가속화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자, 이런 기술적인 혁신 덕분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2,500억 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그 돈의 흐름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가치 평가의 이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승자는 혹시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의외의 이름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알파벳, 즉 구글입니다. 잠깐만요. 구글이라고요? 구글이 초기 투자자였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나 AI 분야에서 보면 명백한 경쟁 관계 아닌가요? 구글 입장에서 스페이스X의 AI 역량이 이렇게 커지는 게 마냥 반가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15년에 구글이 당시 기업 가치가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스페이스X에 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9억 달러요? 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한 베팅이었죠. 그 베팅이 지금 어떻게 돌아왔나요? 수익률이 궁금한데요.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가치가 100배 이상 폭등하면서 현재 알파벳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약 87억에서 9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만약 2026년 중반에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요, 그 가치는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9억 달러가 1,000억 달러가 된 거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익률이네요. 그래서 한 분석가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광고나 클라우드, AI 때문에 알파벳 주식을 사지만 사실 그 주식 안에는 곧 현금화될 수 있는 1000억 달러짜리 복권이 조용히 숨어있는 셈입니다. 와,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알파벳 주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산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있었던 거군요. 좋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말고 스페이스X의 성공이 좀 심리적으로 하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신뢰전이 효과라고 부릅니다. 크레디빌리티 스필로버요. 신뢰전이 효과, 신뢰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 넘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재무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 회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강력한 공통분모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지난 10여 년간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로켓이 바다 위 바지선에 수직으로 착륙하는 장면, 저도 처음 봤을 때 합성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랬죠. 무슨 CJ 영상인 줄 알았다고. 2025년 한 해에만 팔콘 9 로켓을 165번이나 쏘아 올렸다는 건. 이건 정말 공상과학의 영역이었죠.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의 성공을 통해 쌓인 머스크의 신뢰도에 대한 시장의 절대적인 신뢰가 테슬라가 추진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완전 자율주행, FSD나 옵티머스 로봇 같은 사업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로켓을 성공시킬 때마다 일론 머스크의 신뢰도 계좌에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테슬라는 그 마일리지를 FSD나 로봇 같은 미래 사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셈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라면 FSD도 로봇도 결국 해낼 거라고 믿게 되고 테슬라의 아주 먼 미래 가치에 대해 기꺼이 옵션 가격을 지불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오시파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아담 사안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스페이스X의 IPO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그 열기는 종종 테슬라로 번져나간다.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 그 신뢰전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젝트가 큰 실패를 겪거나 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테슬라의 FSD나 로봇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그대로 전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머스크라는 한 인물에게 모든 기대가 쏠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선순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게 작용해 왔다고 봐야죠. 스페이스X의 모든 성공이 테슬라의 믿음의 천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엔진이 알파벳에는 직접적인 현금, 그리고 테슬라에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계속 공급해주는 구조군요. 그럼 이 시장이 그냥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굳어지는 걸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단연 로켓랩을 스페이스X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꼽을 수 있습니다. 로켓랩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죠?
스페이스X랑 체급 차이가 꽤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로켓랩이 2025년 한 해 동안 소형 로켓인 일렉트론을 21번 성공적으로 발사했거든요. 21번이요? 네. 미국 내에서는 스페이스X에 이어서 발사 빈도 2위 자리를 굳혔죠.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이 회사가 단순히 소형 위성 발사 대행업체를 넘어서 미국의 핵심 방산업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방산업체로의 진화.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수주 잔고가 11억 달러에 달하는데 특히 미 우주개발국 SDA로부터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성 제작 계약을 따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로켓랩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2026 상반기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뉴트론이라는 로켓입니다. 뉴트론 로켓이요? 네, 재사용이 가능한 중형 로켓인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대교한다면 스페이스X의 주력인 팔콘9 로켓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상업용 로켓이 될 겁니다. 아, 시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페이스X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항마로 로켓랩, 특히 그 뉴트론 로켓의 대비를 주목해야겠군요. 혹시 더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눈여겨볼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른바 스페이스X 후광 효과로 시장에 관심이 뜨거워진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에 위성으로 직접 광대역 인터넷을 쏘아주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또 다른 소형주인 시더스 스페이스는 미사일 방어 계약과 AI 데이터 서비스를 무기로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거인이 시장을 이끌고 로켓랩이 그 뒤를 바짝 쫓고 AST나 시더스 같은 특색 있는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기회를 찾는 구도군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거대한 기술력이 한 기업, 아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이나 비판의 목소리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의 핵심은 바로 거버넌스와 독점의 문제입니다. 거버넌스와 독점,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스탠포드 대학의 헬렌장 박사 같은 분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강력한 AI 자산을 단일 기업 산하에 중앙 집중화하는 것은 만약 그 기업의 거버넌스가 실패할 경우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극도로 높인다. 아, 특히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이중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아주 큰 우려를 표하고 있죠. 기술이 너무 강력하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서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이런 경고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칼럼니스트인 마그누스 스펜서는 머스크 연합체의 막강한 영향력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너무 많은 기술 권력을 한 기업에 몰아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건 뭐 고전적인 반독점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XAI 연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아주 복잡한 규제와 윤리적 과제들을 안고 있어요. 민감한 항공 우주 기술에 적용되는 국제 무기거래 규정, ITR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또 우주 공간에서 AI가 자율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만들어내는 우주 쓰레기 문제 등등. 넘어야 할 쌀이 정말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논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군요.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첫째,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라 우주와 지상 인프라를 AI로 통합해서 모든 것을 가속화하려는 거대한 비전의 시작이라는 점. 네. 그리고 둘째,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10년 전 투자 하나로 1,000억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 숨겨진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성공으로 쌓인 그 신뢰 마일리지 덕분에 FSD나 로봇 같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짚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기업 중에서는 로켓랩이 뉴트론 로켓을 앞세워서 스페이스X의 독주에 제동을 걸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논의가 스페이스X를 둘러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궤도 위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작동하는 AI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우주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된 차세대 AI가 우주에서 우주를 위한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우주에서 스스로 공장을 짓고 부품을 만들고 또 다른 로봇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에 의해 통제되는 궤도상의 자기복제 산업 기반. 이것이 지구와 우주에 있는 우리 인류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와, 정말 SF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